안녕하세요. 드디어 오늘 맨발 걷기 30일 한 달 됐습니다. 30일차 노고산에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날씨는 꾸물꾸물합니다. 오늘까지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데서는 가을 장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가을 장마까지는 아니고 무더위가 좀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이 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지난 여름 끔찍했어요. 너무 더웠어요. 그러고 보면 제가 맨발 걷기를 시작한 게 한 달 전이니까 늦여름에 시작을 해서 이제 초가을이 됐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좀 길게 찍을 거예요. 왜냐면 30일 됐고, 이 맨발 걷기를 한 달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오늘 토요일이라서 또 언제 이렇게 올라왔지? 금방 올라온다니까요. 이렇게 방송하면서 올라오면. 근데 오늘 토요일이라서 분명 둘레길에 사람이 엄청 많을 겁니다. 오늘 날씨가 어두컴컴하길래 저는 모자도 안 쓰고 선크림도 안 발랐어요. 뭐 어쩌겠어요. 타면 타는 거지. 그 다음에 히잡도 안 썼습니다. 이따 끝나고 애들이랑 신촌 맛집이라고 우리 집 근처에 분식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돈가스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원래 우리 아들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이게 벌레나 그런 것들 때문에 여의치 않을 것 같아서. 왜냐면 막둥아 갈래 했는데 따라온대요. 근데 야, 거기 가면 벌레가 좀 많을 텐데 괜찮겠니? 했더니 안 갈래. 바로 안 갈래 그러더라고요. 자, 오늘 30일 한 달 됐으니까 더 열심히 또 맨발 걷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아이고. 자, 방금 보셨죠? 저렇게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토요일 날은 더 많습니다. 방금 또 보셨죠? 맨발 걷기 지금 벌써 2분 발견했습니다. 이 가을이 또 오신다. 가을이 돼서 그런지 이 나뭇잎 색깔이 이제 조금 많이 울긋불긋해졌어요. 이렇게 보면 진짜 저는 이렇게 이 나무를 보는 것만으로도 조금 많이 힐링해요. 맨발 걷기도 맨발 걷기지만 이런 경치를 보려고 빨리 산에 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울긋불긋한 나뭇잎을 보면 희한하게 마음이 엄청 안정적으로 좀 바뀌더라고요. 그 색깔이 주는 자연치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겠다. 제 영상을 쭉 보셨던 분들은 지금까지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올렸잖아요. 우리 와이프는 언제 그만둘래? 옆에서 좀 꼬숩다. 그거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계속 하냐. 이제 막 저를 놀리고 막 그러는데,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려고요. 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좀 길게 말씀드리자면, 처음 제가 맨발 걷기를 하면서 효과를 본 게 바로 이 소화불량입니다. 소화불량. 저는 위장질환을 대한민국 사람들은 국물 문화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위장장애가 있어요. 이 맨발 걷기를 하고 나서 속쓰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이 역류하는 거 거의 없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밥맛이 너무 좋아요. 밥맛이 거의 어쩔 때는 삼식이 거의 하루에 2끼 정도 보통은 먹는데, 그냥 배가 불러도 또 밥때가 되면 뭐 또 들어가요. 맨발 걷기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효과를 누리나 싶을 정도로 이 효과를 보고 있고, 그래서 뱃살이 늘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맨발 걷기를 해서 체력 소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먹는 것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살이 찝니다. 물론 안 드시고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다이어트에 아주 좋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먹고 맨발 걷고 또 먹고 이렇게 계속 먹으면서 하면 좀 비만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저는 지금 체형이 호리호리했다가 조금 안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너무 남자가 좀 호리호리해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체중이 65, 6 그 정도 나가니까 훨씬 더 건강해지는 느낌. 처음에는 왜 이렇게 살이 찌지 해서 좀 불안한 감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고 살이 좀 쪄서 좋다, 그런. 이 하늘 한번 보실래요? 야, 이렇습니다. 어떤 분이 맨발 걷기 못 하셨는데 제 영상 보면서 이 나뭇잎, 푸르른 나뭇잎, 연두색깔 나뭇잎 보면서 힐링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제 영상을 다시 볼 때가 있는데, 다시 보면 너무 이 나뭇잎이 주는 그런 안정감, 색채가 주는 안정감,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많이 힐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이제 맨발 걷기 하면 이렇게 평지를 이렇게 걸어도 이 발바닥을 계속 자극해 주기 때문에 땀이 막 엄청 막 이렇게 많이 흐릅니다. 이 신경을 이제 자극하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자, 두 번째로, 저는 그 신경을 많이 쓰는, 그래서 다소 예민한 그런 직종의 직업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이 편두통을 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술을 먹으면 늘상 머리가 더 아프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 편두통이 조금씩 있었지만 과음을 했을 경우에 더 심해졌거든요. 그런데 이 맨발 걷기를 하고 나서 평상시에 있었던 그런 두통 질환 정말로 아예 없어졌습니다. 저 타이레놀 일주일에 한두 알은 늘 먹고 살았어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나 뭐 그런 걸로 인해서 편두통이나 두통, 늘 그 만성 질환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편두통으로 시달리시는 분들, 일반 두통보다 편두통이 훨씬 더 좀 몸에 더 아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편두통으로 시달리시는 분들은 무조건 맨발 걷기를 하셔라. 나 진짜 그거 정말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두통이 싹 없어졌어요. 이게 발끝을 자극하면 발끝의 신경이 이 뇌 끝까지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뇌세포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 안 좋은 그런 활성산소라든지, 또 뇌가 지금 현재 스트레스가 많으면 그 스트레스, 그런 것들을 이 신경 자극으로 인해서 다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 그래요. 왜냐하면 만성 두통에 시달렸던 사람이 맨발 걷기 몇 번 하니까 그게 없어졌어. 왜?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타이레놀을 계속 먹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발바닥 자극이 결국은 이 만성 두통을 해결해 줬다. 소화장애 다음으로 이 두통에 특효합니다. 특효해. 너무너무 좋아요. 자,
세 번째, 허리 통증이나 어떤 그 찌뿌둥한 그런 느낌들 있으시잖아요. 왜냐면 특히 자고 일어나거나 혹은 그 의자에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만성적으로 이렇게 어깨, 아이고 또 다른 분이 오셔서 방금 세 분이 한꺼번에 지나가셔가지고 방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이 맨발 걷기가 너무너무 효과적이다. 저 옛날에 이 어깨하고 허리 있잖아요. 일을 좀 빡시게 하면 그냥 여지없이 굳어요. 그러면 그 마사지 이렇게 뭐 푸시업이나 그런 데 가서 이렇게 풀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무리 풀어도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한 며칠, 이제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한 며칠 더 이거는 간다. 이거 바로 이거 풀릴 계제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정말 그 두통 다음으로도 이렇게 심각하게 늘 이렇게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었던 게 이런 만성 그 근육통, 어깨, 그 다음에 허리, 특히 어깨, 목, 이게 엄청 심했는데 지금은 없어요. 진짜 없어요. 막 밤에 자다가도 너무 힘들면 와이프한테 나 지금 너무 이렇게 힘들다, 주물러줘라, 막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었거든요. 정말 저한테는 이 근육통이 만성 질환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맨발 걷기를 하고 나서 이 만성 질환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방송을 오늘은 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먼저 가시라고 이렇게 뒷걸음으로 이제 갔잖아요. 그랬더니 늘 뵈셨던 그 분께서 처음으로 말을 걸어 주셨어요. 조심하소. 너무 정겹고 좋네요. 저분은 제가 나중에 꼭 인터뷰 할 겁니다. 아직 서먹서먹해서 말씀을 제가 못 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만성 근육통의 특효다. 네 번째, 하체 부실하신 분들 맨발 걷기 한 일주일만 해보세요. 장단지하고 발바닥 근육하고 허벅지 근육이 웬만한 필라테스 그런 거 하는 것보다 100배는 좋습니다. 필라테스는 사실 비싸게 돈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맨발 걷기는 그냥 산 주변에 맨발 걷기 하는 도로가 있으면 거기 가서 하면 되잖아요. 특히 이 산길에서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너무 고마운 건데, 이렇게 늘 어떤 분들은 내가 다른 데는 다 자신이 있는데 하체가 부실해. 특히 그 골프 치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렇게 에이밍 잡고 이렇게 어드레스 하려고 준비하면 이렇게 다리가 후두두들 떨린다.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런 분들한테 이 맨발 걷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체 근육이, 특히 종아리, 허벅지보다 종아리가 정말 빵빵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빵빵해진 종아리는 몸의 균형을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심을 딱 잡고 이렇게 섰을 때 몸이 흔들리지 않아요. 저도 하체가 약간 부실했었는데 그 기분을 한번 맛보시면, 야, 이게 하체가 안정되게 이렇게 잡아주니까 너무 이렇게 자신감도 커지고,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아요. 옛날에는 몸이 부실했을 때는 막 제 몸이 걸어가면 공중에 막 떠다니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얼마나 본인이 스스로 부실함을 느껴요. 그럼 얼마나 좀 짜증나고 창피해요. 그런데 이 맨발 걷기 하고 나서 하체 근육이 너무 이렇게 발달되고, 그러다 보니까 종아리, 허벅지, 발 근육이 짱짱해졌어요. 엄청난 자신감이 생겼죠. 정말로.
이게 직립보행하는 사람이 그게 흔들흔들 해버리면 얼마나 조금 이상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흔들흔들 하체가 그랬었는데 맨발 걷기 하고 난 이후로 하체를 잡았다. 5번째, 이거는 한 며칠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맨발 걷기 하고 난 후에 가장 크게 바뀐 게 숙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1시간을 자도 푹 자게 됩니다. 그러니까 뒤척이거나 그런 게 없어요. 거의 죽은 누가 업어가도 모르게 숙면을 취하게 되는데, 저는 제가 약간 그 예민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잠기도 너무 밝아요. 그리고 이렇게 잠을 많이 못 자요. 잠이 보약인데 그 보약을 잘 챙겨 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맨발 걷기 하고 난 이후로는 거의 뭐 밤에 딱 불 끄고 취침하잖아요. 5분 안에 잠이 듭니다.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한 결과 5번째로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 자, 6번째로, 이거는 사실 처음에 얘기했어야 되는데 뭐 맨발 걷기에 장점이 너무 많아서 다 막 이렇게 바로바로 뭔가 얘기하기가 그래서, 6번째는 혈액순환. 이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게 몸으로 느껴집니다. 왜냐면 그게 이제 피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맨발 걷기를 하고 나서 이 피로도는 엄청나게 떨어지거든요. 옛날에는 피로가 많이 쌓여서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었다, 그렇게 느꼈을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맨발 걷기 이후에 이 피로도가 많이 없어졌어요. 이 얘기는 몸 안에 혈액순환이 엄청 잘 된다는 거거든요. 스스로 제가 이 혈액의 펌핑질이 이렇게 지금 잘 되고 있구나, 그게 이렇게 몸소 느껴질 정도로 혈관의 팽창도도 좋고, 그 다음에 혈액에 그런 옛날에 뭐 여러 가지 그 몸이 안 좋은 것들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해소되고 맑아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혈액순환에 정말 좋아요, 정말. 그러니까 몸 안에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이 손끝, 발끝, 뭐 몸에 적당한 그 온도가 있잖아요. 그 온도가 잘 유지가 됩니다. 보통 그 몸에 열감기나 무슨 그 질환이 생겼을 때는 몸이 차갑거나 그렇잖아요. 특히 여성분들한테 이 맨발 걷기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수족냉증이라든지 몸이 차가워지는 그런 질환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심장에서 끝까지 펌핑질을 제대로 못 해줘서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펌핑질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오로지 혈액순환,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혈액순환을 잘 하려면 운동을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무슨 운동을 해야 되냐? 바로 맨발 걷기. 맨발 걷기를만 잘 해도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정말 맨발 걷기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정말 이거는 해보셔라, 그런 진심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다 드리는 거거든요. 뭐 저만 이 좋은 거를 저만 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해서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7번째. 이것도 정말 신기한 거였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이 발가락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발가락이나 발바닥 근육, 그 다음 발은 늘 신발에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잘 쓰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맨발 걷기 한 달 하고 나서 제가 어젯밤에도 발가락을 막 움직여 봤거든요.
그 발가락이 손가락처럼 움직입니다. 뭐 손가락처럼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너무 오바고, 어쨌든 옛날에 제가 방송에서도 저는 발가락 요게 잘 안 움직이고 그래서 신경이 죽었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맨발 걷기 하고 나서 이 발가락들이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 발가락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니까 옛날에는 그 간헐적인 발가락 마비, 그 마비는 본인이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맨발 걷기를 해보니까 안 쓰던 근육을 쓰다 보니까 그 근육이 다시 발달돼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옛날에 간헐적인 마비 증상이 있었었구나, 그런 퇴화 증상이 있었었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맨발 걷기 하면서 이 발 근육이 다시 많이 발달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신체 활동도 많이 개선됐다. 또 8번째 맨발 걷기 이렇게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땀이 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땀을 이렇게 막 엄청난 운동을 통해서 배출하는 것보다 신경을 건드려서 배출하는 거기 때문에, 와, 아줌마들 엄청 많아요. 저기 뒤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주 할머니들이 막 서로 막 너무 재밌게 얘기하시는데 거기서 제가 방송은 못 하겠어요. 몇 번째까지 얘기했더라? 이제 몇 번째까지 얘기하지 않을래요. 까먹네. 7번째인가 8번째 정도 될 텐데, 방금은 피부 얘기하다가 저 할머니 때문에 놓쳤는데, 이렇게 맨발 걷기 하면 신경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자극되기 때문에 땀이 절로 나요. 이 절로 나는 땀은 찐땀이거든요. 단순히 그냥 물 몇 잔 먹으며 이렇게 운동했을 때 그렇게 주르륵 흘리는 땀이 아니라 정말 이 신경 자극을 통해서 배출되는 그런 땀이기 때문에 엄청 좋은 땀인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집니다. 제 피부 보이시나요? 저는 뭐 피부가 막 그렇게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여성분들,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 피부 처지시는 걸로 약간 고민이시고 그러시잖아요. 이 맨발 걷기를 꾸준하게 하면 이 처진 피부도 탱탱하게, 왜냐면 안 좋은 그런 노폐물을 이 땀으로 신경을 자극시켜서 땀으로 배출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너무 좋다. 9번째. 9번째는 이제 지병이 조금 있으신 분들한테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 사례는 아닙니다. 보통 암에 걸리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맨발 걷기를 시작을 하고 이 종양이 현저하게 줄었다. 어떤 분들은 직장암에 걸렸는데 암덩어리가 직장을 막고 있어서 소변이나 대변 배출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맨발 걷기를 시작했대요. 그런데 맨발 걷기 일주일 만에 수면이 가능했고, 그 다음에 소변과 대변, 사실 어느 한 장기가 막히면 이게 배출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실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거짓말 아니냐, 다들 일부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실제 본인이 암에 걸린 그런 진단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은 어떤 약물적 치료보다는 맨발 걷기를 선택했다. 맨발 걷기 이후로 이렇게 호전 증상이 나타났다, 그렇게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맨발 걷기가
진짜 이게 한번 걸리면 거의 치사율이 70, 80% 되는 이런 암도 이긴다. 야, 그래서 이 암을 치유하기 위해서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의 건강이 빨리 이렇게 회복되기를 정말 이 영상을 빌어서 기원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로 인해서 그분들의 어떤 정신적인 아픔도 치유가 되길 빌겠습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맨발 걷기의 그 장점 마지막, 물론 더 많을 겁니다. 아직 저는 30일밖에 그 경험해 보지 못해 가지고 그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뭐 60일, 90일, 뭐 120일 그때도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근데 아직 제가 경험해 본 것은 이것뿐이니까 그거를 저는 경험 사례를 말씀드리고, 그래야 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거는 실제 얘가 겪은 일이구나, 그래서 더 확실하게 사실적으로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변비가 좀 많이 나아졌어요. 사실 저는 매일 1일 1동 매일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그게 습관이 안 됐을 때는 좀 힘들었거든요. 막 3일에 한 번 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근데 그게 치질 그런 것들의 그 어떤 원인이 되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청년 때 결혼하기 전에는 막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건강 생각 안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그 만성적인 변비가 조금 있었어요. 저기 앞에도 사람이 계셔가지고. 근데 그 변비가 맨발 걷기 하면서 아예 없어졌습니다. 엄청 이렇게 습관화 되다 보니까 거의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이에요, 자동. 그리고 전날 먹은 게 조금 부실하게 먹었다 하더라도, 왜냐면 먹은 게 별로 없으니까 그 다음날 배설하는 게 조금 적을 거 아니냐. 물론 적긴 하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먹은 게 별로 없으니까 안 싸야지,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은 신호가 오든 안 오든 아침에 습관적으로 가게 되는데, 그 이후로 습관적으로 가서 자연스럽게 그 큰 무리 없이 이렇게 배설을 한다, 그런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장점이 너무 많아요. 사실 제가 지금 한 10가지 정도 맨발 걷기의 장점을 얘기했는데, 오늘 사람 너무 많아서 방송을 제대로 못하겠다. 잠깐만요. 그래서 오늘은 맨발 걷기 한 달 차 했는데, 한 달 차에 제가 경험했던 것과 또 실제 경험 사례들을 한 10가지 정도 모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반 영상에서는 맨발 걷기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잖아요. 단점은 없는 것 같고, 자, 다만 맨발 걷기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주의하세요. 혹은 또 이렇게 맨발 걷기 했을 때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 말씀을 조금 더 해드리면, 일단 주의사항. 일단 맨발로 걷기 때문에 항상 그 발밑을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이 너무 뾰족한 그런 그 맨발 흙길은 가급적 좀 피하시면 더 효과적이실 거다. 왜냐하면 맨발 걷기 하다가 발바닥 찢어지거나 그러면은 안함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맨발 걷기가 가능한 그런 흙길에서 맨발 걷기를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주의사항은 이건 주의사항이라기보다는 주의사항은 이런 그 등걸 어떤 분이 등걸이라 그래서 맞아, 등걸 맞죠. 저런 그 나무 뿌리 그런 곳에서 이렇게 뿌리 밟기, 아이고 나무야 미안하다. 뿌리 밟기 이렇게 할 때
이 발목 이렇게 하면서 발목이 접지르는 그런 그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거 할 때 너무 막 열심히 운동한다고 세게 밟다가는 이 발목 뼈 부러집니다. 부러지면 골절되면 한 6, 7개월 못 해요. 거의 맨발 걷기한테는 사망 선고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뿌리가 있을 때는 그냥 지그시 평상시에 본인이 그 맨발의 접지가 잘 안 되는 그런 가운데 근육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그시 이렇게 밟아주면 훨씬 더 효과적인데, 어떤 분들은 막 세게 막 그랬다가는 제가 한번 그랬거든요. 세게 밟아가지고 이 옆에 여기 이쪽 그 골절을 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조심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주의사항이라기보다는 효과적으로 맨발 걷기 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제가 다른 분들한테 듣고 제가 또 몸소 체험하면서 느낀 거였는데, 이 맨발 걷기가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걷지만 빨리 걸었을 경우에 효과는 이 천천히 걸었을 때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접지라는 것이 이 맨 땅과 발바닥이 완전히 밀착되게 이렇게 걷는 것이 훨씬 이 몸 안에 땅과 몸에 이 전류가 흐른다면 그거 잘 통하게 되는 거잖아요. 잘 통하면 이 몸 안에 활성산소, 안 좋은 산소, 활성산소가 이렇게 몸 밖으로 훨씬 더 많이 배출된다고 해요. 그거는 뭐 이미 그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렇게 빨리 걷는 것은 맨발 걷기에 좋지 않다. 천천히 걸으셔라. 천천히 걸을 때도 이렇게 최대한 접지가 잘 되게 그렇게 걸으셔야 효과가 더 2배, 3배 늘어난다. 자, 여기는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서강대 뒤편 노고산 저의 놀이터입니다. 맨발 걷기 30일 된 그 감회를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야, 토요일날 진짜 오늘 사람 지금까지 역대급이에요. 가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이다 보니까 이 등산객들부터 시작해서 산책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나와 계십니다. 한 15분 정도? 진짜 특히 그 할머니 부대 그분들은 한 6명 정도 되셨는데, 아까 지금 제가 있는 이 공간에서 서로 먼저 왜 전화 안 했냐고 막 왜 자기한테 전화 안 해서 이 산에 늦게 오게 했냐고 막 서로 그 어르신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삼봉을 쳤어. 고스톱 중에 삼봉을 쳤는데 어제 네가 10원 더 땄잖아. 그런 얘기 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할머니 분들의 그런 그 담소들이 너무 그 옆에서 듣기에 너무 좋아요.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할머니들 말씀하시는 거 옆에서 듣고 있으면 너무 귀여우시기도 하고 귀엽고, 또 말씀 중에는 엄청 그 생활의 진리 그런 것들도 있으시고 그렇습니다. 이 맨발 걷기가 저한테는 이제 생활의 루틴이 됐어요. 루틴. 우리 딸, 아들, 그 다음에 와이프까지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조금 막 이렇게 뒤척이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와가지고 맨발 걷기 하러 가야지 빨리 가. 그런 식으로 막 놀려요. 언제까지, 저희 와이프는 언제까지 하나 보자 지금 그런 것 같고,
우리 아들하고 딸은 못 모르죠. 아빠는 그냥 맨발 걷기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저한테 이게 아침을 여는, 하루를 여는 루틴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부작용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제가 30일 동안 하면서, 그간 살면서 가장 이 바이오 리듬과 신체 리듬 컨디션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일주일을 살았을 때 뭐 매일 그 컨디션이 좋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맨발 걷기를 하면서 거의 30일 동안 거의 매일 컨디션이 좀 평소보다는 많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몸의 이 체력에 대해서 본인이 좌시하게 돼. 술을 먹어도 평소보다 더 먹고, 왜냐면 나 맨발 걷기 하는데 맨발 걷기 하면 또 숙취 해소되고 체력이 옛날처럼 이렇게 결결되지 않고 두통도 없고 하는데 조금 더 먹지. 그렇게 그 쓸데없는 그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조금 더 오바를 하게 되더라고. 오바를 하면 딱 그 순간 이거 지금은 괜찮은데 결국은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어제 또 내가 맨발 걷기 한다는 그 어떤 믿음 때문에 너무 쓸데없는 자신감으로 과음했구나, 그런 그 후회를 엄청나게 하게 됩니다. 갑자기 체력이 좋아지면 그거 주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주체를 못하면 평상시에 그 본인이 좀 술을 많이 못 먹거나, 저는 이제 출입처 미팅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더 드시고 저는 몇 번 쉬고 막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막 대작을 할 때 이제 맨발 걷기 하니까 체력이 좋아져 가지고 대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체력을 너무 과시하지 말자. 그거는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이게 맨발 걷기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이 마인드 컨트롤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루틴도 잡고 좀 힐링하면서 본인의 감정 스트레스도 많이 이렇게 내려놓게 되는데, 반대로 체력이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어떤 과시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또 그게 저한테는 안 좋은 스트레스로 이렇게 몸 안에 스며들어 가지고 또 안 좋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맨발 걷기 한다고 체력 좋아졌다고 과시하지 말자. 과유불급, 뭐든 넘치는 것은 부족한만 못하고 부족한 것은 또 넘치는만 못하니까 뭐든 적당하게 그렇게 하시길 제 스스로 다짐합니다. 방금 저 뒤에 할머니들이 그 맨발 걷기, 맨발 그냥 이제 산책 나오신 분들인데 평상시에도 자주 나오세요, 저분들은. 그런데 하는 말이, 야, 운전수가 잘해야 된다. 운전을 잘해라. 뭔 얘기냐면, 맨 앞에 가시는 분들, 그분이 어떤 보폭이라든지 그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정해야 우리가 뒤에 잘 따라간다. 그런 얘기인데 할머니들 말씀은, 야, 운전 잘해라.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웃기냐 이게. 너무 웃겨, 너무. 나는 저런 그 할머니들의 말씀이 너무 그 친근하고 좋아요. 아이고, 어느덧 제가 한 40분 정도 이렇게 맨발 걷기 하면서 그 맨발 걷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참, 맨발 걷기 하나로 인생을 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저한테는, 야, 이 참 너무 좋다. 맨발 걷기가 너무 좋다. 좀 벌써부터 아쉬운 거는 이제 이 가을이 지나면 곧 겨울일 텐데, 겨울에는 또 어떤 방식으로도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제가 하려고 노력할 텐데 지금 같은 환경은 아닐 거잖아요. 벌써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매일 주어지는 환경이지만 그게 계절에 의해서 바뀌면 그 매일 주어져도 똑같은 환경은 아니니까
그 아쉬움을 최대한 현재 제가 맨발 걷기 하면서 열심히 해야겠다, 즐기면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루를 사는 것도 이게 나만 어떤 사람한테는 오늘이 더 소중한 그런 하루일 텐데 나는 이 하루를 너무 좀 그냥 막 보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한테 주어진 하루를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 생각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아니 0세부터 100세까지 그 사는 생애 주기가 있는데 어떻게 매일 열심히 사냐, 그거는 불가능하다. 실제 맞습니다. 그 말씀, 제 말씀이 맞아요, 제 말이. 그런데 여기서 열심히 살자고 하는 거는 좀 건전하면서 건실하게, 그 다음에 육체와 정신적의 어떤 정신적으로 본인이 만족하면서 사는 삶,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족하면서 살면 그게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다, 그렇게 그 얘기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열심히 사는 거는 제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서 저는 매일 만족된 그런 삶을 살고 있어가지고 이게 나중에 이게 제 욕심이기도 한데 이게 없어지면 어떡하나 벌써부터 그런 아쉬움이 막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살면서, 생활하면서, 맨발 걷기 하면서 더더욱 무언가 했을 때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 같아요. 열심히 사시니까 제 영상 보시는 거예요. 게으르게 살면 제 영상 못 봐요. 아이고, 제 그 맨발 걷기 하면서 제 이 얼굴에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근데 막 억지로 저는 억지로 뭘 못해요. 그리고 딱 그 성격이 약간 직설적이어 가지고 제가 마음에 안 들면 바로바로 얘기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요 저는. 그런데 이 맨발 걷기 지금 하면서 제가 계속 웃음이 나오는데 억지 웃음 아니거든요. 정말 즐거워서 정말 즐거워서 이렇게 웃음 짓는 거고요. 제 웃음이 또 해피바이러스가 돼가지고 지금 현재 아프시거나 지금 어떤 부분에 의해서 우울하거나 또 불안하거나 그렇게 그 생각되시는 분들한테 제 웃음이 좀 용기가 됐으면 하는 그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즐거워서 웃는 웃음은 그게 남한테는 비타민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힘들 때 이 힘든 거에 대해서 어떻게 표출하지 못할 때 그 감정을 남을 통해서 이렇게 해소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해봤는데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웃음. 근데 이거 잘못 또 해석하면 아이씨 난 힘들어 죽겠는데 쟤는 뭐가 즐거워서 저렇게 웃나, 나 힘든데, 또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해버리면 될 일도 안 돼.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겪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는 과정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달려 있어요. 엄청난 큰 일을 당했는데 난 이대로 주저앉아 버려. 사실 주저앉는다는 것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주저앉아 가지고 그대로 그냥 죽어버려. 와, 그거 얼마나 아까운 인생이고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비관적인 생각보다는 적극적이면서 그래도 해낼 수 있다,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면 정말 본인한테 엄청 그 시련이, 어떤 뭐 사람이 살면서 어떤 시련들이 다
올 거잖아요. 뭐 재벌도 다 시련이 있다고 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본인은 스스로는 어떤 시련을 겪고 산다고 하는데, 그 시련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비관적으로 살지 말자. 뭐든 좀 긍정적으로 살면서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크게 갖자. 그 중에 하나, 저는 이렇게 그냥 툭툭 터져 나오는, 저한테 이 툭툭 터져 나오는 웃음이, 저는 그래도 남들한테 제가 줄 수 있는 돈 안 드는 선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렇다고 막 실없이 막 제가 막 웃고 다니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 평상시에 그렇게 인상 쓰고 다니진 않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그냥 이렇게 걷고만 있는데도 그냥 웃겨 죽겠네. 환장하겠네. 아이고, 재밌어. 그렇잖아요. 그 웃음 치료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무슨 프로그램 보니까는 그냥 본인이 아무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이 힘들 때 그냥 방 안에 들어가서 막 손뼉치면서 막 박장대소하듯 막 웃어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와, 뭐지 이게? 저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맨발 걷기 하면서 와, 30일 동안 내가 이걸 했어. 그럼 기특해서 막 혼자 웃고 있나? 아이고, 웃겨 죽겠네.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 이게 진심이 돼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런 과정들이 조금 웃기기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산에서 핸드폰 들고 말을 이렇게 하면서 방송을 하는 것 자체도 저는 웃기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뭐 남한테, 다른 분들한테 맨발 걷기에 대한 정보를 드리면서 제 스스로 힐링도 하고, 또 그 비관적인 거나 좀 안 좋게 생각했던 부분들도 이 맨발 걷기를 통해서 떨쳐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웃음이 절로 나서 그 웃음 치료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수강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것 때문에 제가 더 웃깁니다. 아이고, 진짜 토요일 날 아침에 산에 와서 저처럼 혼자 낄낄대고 웃는 애는 없을 겁니다. 아이고, 웃겨. 아이고, 재밌습니다. 제가 그래서 보면 여기에 웃음주름이 이렇게 하면 이 웃음주름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우리 막내 고모, 우리 중간 고모가 이렇게 웃으실 때 늘 이 눈가에 웃음주름이 엄청 많으셨는데, 시도도 못한다고 우리 집안 내력 중에 이제 그걸 제가 닮아가지고 웃을 때마다 이렇게 눈가에 주름이 엄청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하고 있으면서도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방송하는 게 신기했는가, 아주머니들은 힐끔힐끔 보세요. 아이고, 창피해.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저는 옛날에 생방송, 뉴스 생방송 혹은 녹화방송 그런 것들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 정도로 떨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산에서 혼자 이렇게 떠들고 하는 게 너무 즐겁고 재밌는데, 멀리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모습을 이제 어떤 분이 저를 본다 그러면 아씨 얼른 이 핸드폰을 바지로 내립니다.
너무 창피해요. 창피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은데 제가 창피하면 되겠습니까? 창피하지 않고 이렇게 맨발 걷기를 앞으로도 열심히 재밌게 즐겁게 생활의 활력소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맨발 걷기 30일 됐습니다. 30일차 맨발 걷기 성공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지금까지 제 영상을 30일 동안 꾸준하게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분들한테 오늘 로또 되라. 오늘 토요일인데 로또 좀 사십시오. 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사행성 아닙니다. 그냥 재미로. 그렇게 해서 5만원, 10만원 되면 기분 좋잖아요. 아이고, 즐겁습니다. 이렇게 산에 혼자 올라와서 떠드는데 이렇게 즐거울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재밌네요. 자, 맨발 걷기 30일차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0일 동안 저의 영상을 이렇게 신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원래 제 채널은 우리 아이들 영상을 그냥 제가 올려놓고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우리 아이들을 보려고 했던 그런 채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족 채널이 제 채널로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간간히 우리 아이들 영상도 올릴 테니까 너무 이거 뭐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저는 또 31일차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아이고, 또 저분들 오시네. 막 시끄럽다. 저 오시죠, 저 오시죠, 저기. 오셔. 아이고, 운전수가 잘 했네, 지금.